자, 이번 제목은 기업 왜 온톨로지인가? 온톨로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좀 이렇게 너무 좀 학문적이고 좀 그렇게 느끼죠. 좀 딱딱하게. 그런데 온톨로지라는 말은 그냥 그 지식 데이터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기업 왜 온톨로지인가? 지금은 이게 과거에는 이게 뭐 nice to have 있으면 좋은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must have로 해서 지금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지금 거의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까 저기 강의하신 커서하고 이게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커서의 기능을 써서 온톨로지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챗GPT를 써서 온톨로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그림을 많이 발런티어 온톨로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온톨로지가 뭐냐? 이 그림의 중간에 보면은 아까 제가 금방 눌렀죠? 온톨로지가 하이라이트가 됐는데, 온톨로지라는 것은 기업 운영의 지식 지도다. 이렇게 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톨로지가 갑자기 유명해진 것은 그 팔란티어라는 그 미국 방부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고 하는 그런 이제 업체가 최근에 굉장히 떴죠.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은 뭐 이제 아마 다 아세요. 그리고 IT를 좀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그 팔란티어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온톨로지라는 것이 굉장히 학문적인, 언어학적인 그런 언어 체계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업체에 적용이 되면서 그거를 갖다가 팔란티어라는 업체가 아주 성공적으로 구현을 하면서 온톨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파일럿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온톨로지라는 것이 보면은 자, 어, 어떤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를 할 때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가 딱 인과관계가 딱 드러난 것이 있고 또 불명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암묵적인 정보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프로세스를 완결하게 한다. 그런 또 기능이 있고, 그리고 약간 좀 그 학문적으로 보면, IT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미를 갖다가 코딩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커서에서 보셨듯이 내가 자연어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코딩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는 ERP나 SCM이나 MES나 이런 기업체 프로그램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세종사이버대에서 맡은 강의가 AI 비즈니스 실무거든요. 그래서 좀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체 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AI로 할 것이냐. 저도 2년 전에, 3년 전에는 젠 AI 가지고 생성형 AI로 기업 프로그램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 그 온톨로지가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지금은 온톨로지를 가지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팔란티오에서는 온톨로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좀 어려운데 통합된 데이터들 위에 놓여진 의미론적 계층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로지컬하고 데이터를 갖다가 되게 키로 맞추고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아까 커서에서 보셨듯이 말을 하면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정말 말을 할 때 아무 말만 해도 될까요? 이 말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두서가 있고 그리고 앞뒤 전후가 맞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계산이 맞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아까 커서하고 똑같습니다. 커서의 개념인데 자, 커서를 쓰더라도 내가 커서에다가 프롬프트를 어떤 순서로 나뉠 것이냐 하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물어볼 것이냐, 무슨 말로 물어볼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용어가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와 의미가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온톨로지라는 체계가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기업체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할 때, 온톨로지라는 체계가 다시 하이라이트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은 팔란티어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팔란티어는 강조하는 것이 비즈니스 퍼스트.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목적 지향적이다. 그리고 보면은 두 번째 하이라이트 된 것이 그 아키텍처나 그림이 있지만은
되게 조그매서 잘 안 보이죠. 근데 저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 자, 질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이 그림은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지금 저 조그만 글씨는 아무도 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무엇을 물어볼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요거 질문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뭐 코딩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기업체 코딩을 할 때는 이런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어려운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지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공학이나 산업공학에서 하던 지식들을 하고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지식들, 그게 합쳐져서 온톨로지라는 곳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로 보면은 이제 코더하고 개발자하고 우리가 시스템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이 발전하면서 아키텍처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모델링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개발하는 사람 따로 있고, 여러 계층으로 전문가가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프로젝트 할 때는 또 컨설팅 회사에서 와가지고 컨설팅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고, 방법론을 채워주고, 그리고 현업분들이 오셔가지고 현업 이야기를 하고, 이런 그룹핑이 돼서 프로젝트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지식이 온톨로지라는 곳에 하나로 딱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게 언어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말로 풀어나가는 그 언어 체계하고도 좀 섞여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혼합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온톨로지는 보면 온톨로지라는 것을 구성하는 과정을 보면 자, 온톨로지라는 것이 서로 다른 차원의 지식과 여러 가지 레벨의 기술들이 모여서 그런 기술 체계가 하나로 체계적으로 뭉쳐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온톨로지에는 업무 환경, 우리가 뭐 제조업이다 그러면은 제조업 중에서도 어떤 것을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기업들이 요새 가면 이제 그 오너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사람들이 자꾸만 퇴사를 하고 그리고 중간 계층이 없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명장들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LG 같은 데도 가보면은 수리를 하는데 수리하던 명장들이 보고서 척 알던 것들이 지금은 그게 아시다시피 그 명장분들이 퇴직을 하시면서 노하우가 전혀 전수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큰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컨설팅 할 때 하는 그 컨설팅 방법론, 그런 방법론들이 지금 온톨로지에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코딩 하시던 개발의 속성들, 그런 것들도 온톨로지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웹 환경이 되면서 자연어로 이제 이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런 자연어를 갖다가 어떻게 또 이 컨설팅적인 또 개발적인 언어로 전환하느냐 하는 중간 레벨의 언어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커서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되기 위해서 자연어를 갖다가 프로그래머로 바꿔주는 뭐 그런 중간 랭귀지들, 컴파일러들, 또 인터프리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이나 코딩이나 이런 지식들이 모여가지고 온톨로지가 구성이 되는데, 그럼 온톨로지가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 온톨로지가 결국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온톨로지나 이런 지식을 왜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기업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기업에서 쓰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컨설팅 지식과 프로그램 지식이 뭉쳐져서 AI 에이전트라는 프로그램이 돼서 그게 기업에서 쓰게 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되는 거를 이제 저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지식들이 뭉쳐져 가지고 프로그램이 딱 돼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제 불안하겠죠. 이게 제대로 된 거야? 그래서 그것이 온톨로지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식이 뭉쳐져서 프로그램을 가기 전에 이렇게 중간으로 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이 제대로 되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코딩할 거야라는 것도 중간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현업분들이나 컨설턴트들이 보시고 이게 제대로 됐구나 하는 걸 미리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 것, 아까 커서에서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 하면 자, 이제는 코딩은 뭐 자동으로 된다고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코딩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물어보지? 어떤 체계로?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기업의 프로그램을 하고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규모가 있는 데서는 먼저 업무 요건 정의를 하고 기업 정보화 전략을 세우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ISP라고 해서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아니면은 뭐 Process Innovation, BPR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에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 무엇을 필요하고 무슨 문제가 있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업을 분석을 했죠. 분석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다시 모델링을 하고 코딩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해가지고 코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앞에서 했던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을 했다, 내가 진단을 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LLM이나 챗GPT 같은 데 주면 얘가 그걸 알아먹어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그러면 기업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요건들,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전략적인 ISP라거나 BPL라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그 LLM에 넘길 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넘기는 것도 이제 순서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먼저 포괄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질문을 보내고 하면서 그러면서 챗GPT나 LLM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해주는가를 보고서 그 다음 질문을 이어 나가고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그런 순서대로 내 나름대로의 캔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뭐 엑셀이 됐든 뭐가 됐든 좋습니다. 그 체계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LLM하고 대화를 해나가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이 LLM에는 경영 컨설팅이라거나 코딩 같은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GitHub에 그게 다 뭐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영 컨설팅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모델링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AI라는 것은 우리가 쌓여 있는 것들을 갖다가 얘가 패턴을 인식을 해서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유사성 있는 거를 뽑아서 코딩을 해주는 거거든요. 있는 거를 갖다가 한 거지 없는 걸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마치 없는 것을 만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AI를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것은 생성형 AI를 만든다는 건데 그것도 완전히 없는 데서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는 이제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AI에다가 일을 시킬 때 내가 이 일의 원칙은 이런 거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이런 거야. 이거를 AI가 나를 알아서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AI에다가 우리가 그 프롬프트를 보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지, 그리고 내가 느끼는 직관력, 그리고 현장 같은 데 있으면 현장에서는 어떤 암묵적인 정보, 우리가 업무가 흘러가지만 사실은 데이터로 보여지는 업무가 있고 그 중간에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현장감 있게 또 나도 잘 표현하기 사실 잘 힘든 그런 나의 의지를 어떻게 LLM한테 던지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화두, 어떤 그 비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표현하지, 전달하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AI가 학습된 걸 가지고서 풀어주니까 AI한테 좀 의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 그래서 온톨로지가 처음에 온톨로지는 그래서 좀 철학적이고 존재력이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그 온톨로지가 뜨게 된 것은 AI 환경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그 전에 기업체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업무 인과관계가 있고 이제 뚜렷한 게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자, 우리가 웹 환경이 되면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너무 폭이 넓어진 거죠. 그 웹에서는 그 기업체가 그 뭐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웹에서 아무 말이나 사실은 그리고 폭넓은 전화가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거죠.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점점 AI가 필요하게 되고 그런 그 비정규적인 언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I가 들어와서 또 벡터 유사도 같은 걸로 관계를 맺어주고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그 LLM이 나와 챗GPT가 나오고 나서는 정말로 그때서부터는 내가 LLM하고 대화를 할 때 의미와 문맥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의미를 전달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화를 계속 해나가면서 나 이런 맥락으로 내가 대화를 할 거야 하는 취지 그것이 정확히 전달이 돼야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나의 그 의도를 추적을 하면서 나한테 말을 해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번 요거는 그 내부의 구조입니다. 내부의 구조인데, 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LLM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한 이야기가 그 날린 이야기가 LLM으로 넘어갈 때 나름대로 코딩이 되도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넘어가는데 이 온톨로지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런 체계를 이제 잡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온톨로지라는 것이 체계를 잡아주는데 어떤 체계로 잡아주느냐 하면 내가 넘긴 말을 갖다가 이 클래스와 인스턴스와 릴레이션십과 프로퍼티라는 우리가 저 시멘틱 웹에서는 RDF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래서 자연어를 갖다가 그, 그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터프리터가 RDF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런 온톨로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코딩이 되냐 하면 온톨로지와 이 최종 코딩,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우리 산출물 간에는 이게 온톨로지로 RDF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코딩이 되도록 하는 중간에 인터프리터가 있어요. 오토브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온톨로지 웹 랭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톨로지에다가 지식을 담아두면 온톨로지 웹 랭귀지라는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이게 코딩이 돼서 산출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과도기에 있죠. 과도기에 있고, 자, 내가 정말 이야기를 했는데, LLM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말 온톨로지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울이라는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코딩으로 내가 말한 것이 정확히 전달이 될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아직도 진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온톨로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클래스, 인스턴스, 릴레이션십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이건 기본인데 근데 아울도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톨로지의 동적인 속성이라는 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온톨로지도 굉장히 확장이 되고 진화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지난번에 이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온톨로지를 갖다가 그러면은 이제 잘 구성을 하려면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을 갑자기 잘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모방이 필요하고 기존의 컨설팅에서 했던 그런 체계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가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거야라는 것을 말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그 체계를 일단 이제 빌려옵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들이 했던 그런 프로세스와 그 데이터와 그 체계를 우리가 좀 일단 가지고 와서 온톨로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체계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공학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그리고 컨설팅적인 방법론,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서 이걸 갖다가 온톨로지에다 집어넣으면 온톨로지 안에 이런 컨설팅 체계가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온톨로지에는 그 지식과 컨설팅과 코딩과 이런 것이 하나로 이제 합쳐져 있다. 우리가 과거에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설계를 하고 또 뭐 그런 거 할 때 프로세스 모델링 따로 그 데이터 모델링 따로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합쳐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나의 의지와 맥락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거나 비전이라거나 어떤 좀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말로 좀 섞어서 주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취지가 살려져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하려면은 좀 도움을 주는 툴들이 이제 뭐냐 하면은 지식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더 좀 정확하게 우리가 LLM한테 내가 코딩을 만들어줘라는 명령을 나는 그 명령문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온톨로지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잘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온톨로지라는 곳에다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온톨로지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나하고 LLM하고의 대화를 도와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에이전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내가 설계를 하면 코딩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프로그램 에이전트라는 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어떻게 생성이 되냐 하면은 LLM이 만들어주는 설계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근데 설계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려면 제일 앞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내가 날릴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속성들을 보면 설계는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AI가 맞아요.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프로그램도 저절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내가 그 뭘 해라라고 프롬프트를 날릴 때는 이거는 생성이 아니라 규칙을 새로 만드는 약간 이제 창의적이고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되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AI가 잘하는 분야는 이제 뭐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 컨설팅의 지식이라거나 체계라거나 코딩 구조라거나 이런 것들은 훈련이 잘 돼서 여기서 얼마든지 잘 할 수가 있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죠. 전문가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얘가 보면은 이제 뭘 또 하냐 하면은 우리가 바둑을 보면은 바둑의 기보를 읽어서 얘가 그 스타디가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그 기보를 읽거나 아니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줬을 때 얘가 그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에를 어떤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이때까지 안 나왔던 프로세스, 존재는 하지만 안 썼던 그런 것들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없던 것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고 또 이런 것이 너무 이제 좀 많이 나갔을 때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할루시네이션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로 LLM한테 전달을 하지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요 그 전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사람이 할 일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저자가 최근에 지금 책을 잠깐 보니까 좀 공감이 가서요. 자, 우리가 추론이라는 것, LLM이 추론을 하죠. 그런데 추론의 유형을 보면은 뭐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AI가 잘하는 것은 기납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팩트들을 갖다가 모아서 패턴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한테 전달을 하고 코딩이 되게 하는 것. 그런데 사실은 그 되게 많은 부분의 정보들은 아직 그 AI가 학습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만 있고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AI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고 그리고 유추라는 것은 이것도 추론의 일종인데 유사한 것을 갖다가 추론하는 것 그러니까 패턴을 보고서 비슷한 패턴을 따라 나가는 것 이거는 AI가 잘하겠죠. 근데 가추라고 해서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한번 추론을 진행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설을 세운 것은 이제 AI가 물론 하지만 아주 잘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자 우리가 AI가 잘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람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뭘까라는 그런 그 일종의 그 좀 힌트를 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고요. 결국 우리 사람 전문가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자, AI하고 LLM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나가면서 할 수밖에 없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AI가 제공하는 그 귀납적인 그런 패턴들이라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물어보면은 업무도 뭐 저도 업체를 나가서 컨설팅을 하거나 시스템을 구축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 불안하죠. 내가 업무를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현업에서는 또 그분들만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이미 기존에 검증된 프로세스들하고 이런 것들하고 또 현업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하고를 잘 섞어서 조화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더라도 그걸 갖다가 AI에다가 프롬프트를 잘 날리면은 뭐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이제 그런 분들 업무의 논리를 어떻게 처리한다거나 업무를 풀어나가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는 프롬프트를 날릴 때는 한 번 날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대화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그 조화 균형을 좀 이루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귀납적인 패턴과 연역적인 패턴을 합쳐서 뉴로 심볼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컨설팅적인 논리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기업체에다가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먼저 이렇게 정보 전략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지?
그러니까 밸류 스트림 매핑이라는 걸 하고, 자, 품질이 중요해. 그러면 방법론에서 CTQ라는 프로세스가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순서로 나갈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그래서 포괄적인, 상위적인 의미를 갖다가 확립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이 어떤 그 롤과 책임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이 되려면은 그 일이 업무가 흘러가고, 또 시계열적으로 인과관계를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표준적인 뭐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획부마다 문제가 있고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테마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점점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면서 내가 LLM한테 정확히 내 의도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은 LLM이 거의 알아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물을 잘 모르더라도 구매를 하기 위한 기준 프로세스가 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자, 업체마다 다 이런 그 아주 세세한 룰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에서는 내가 감가상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정액으로 할 건지, 정률로 할 건지, 그리고 생산을 하게 되면은 내가 미리 그 생산의 캐파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보통 그 웬만한 프로그램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내가 무한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이제 무한 캐파로 가지고 이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룰들, 이게 돼야지 현업에서는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처럼 이렇게 포괄적인 거를 던져줬을 때 AI가 만들어주는 것은 포괄적이지만 표준적인 것을 만들어줍니다. 다. 그런데 현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맞는가를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테스트하거나 검증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이 되기 전에 AI가 나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을 쭉 이제 나열을 해줍니다. 내가 요청을 하면. 그랬을 때 그걸 보고서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런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자,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이제 창의적인 영역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AI한테 소통이 되고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에 정보와 전략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업무 흐름을 어떻게 가지고 나갈 거야. 그런 것들 그리고 산업별로 그 특화된 부분들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설계 정보가 잡히면 GitHub나 이런 데서 코딩의 샘플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내가 미처 몰랐던 어떤 그 변수들 이런 것들도 찾아내 가지고 마치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든 것처럼 그런 효과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할 일은 이렇게 창의적이고 연역적인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체계를 잘 가지고 나갈 것이냐. 그게 앞으로는 중요한 우리 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창의적이고 연역적인 이런 영역을 잘 하려면 그리고 AI로 하여금 나하고 소통이 잘 되게 하려면 사실은 이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난리지도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소수의 전문가들만 필요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전문가들은 좀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밖에 못하고 그래서 그 어쩌면 이제 그 1등이나 1, 2등만 살아남는 뭐 그런 취업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자,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 이제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자, 무엇을 물어봐야지 내가 정확하게 AI로 하여금 일을 잘하게 할까 하는 건데, 그래서 물어볼 때 그 의미도 좀 계층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필요가 있다. 드린 말씀입니다. 아까 계속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컨설팅에서 나왔던 상위 계층의 컨셉트부터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나타나는 업무의 규칙이나 룰들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서 캔버스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코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 할 때도 UI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UI를 더 이쁘게 만들지 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가서는 좀그 룰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그 기존에 있는 귀납적인 이미 그 검증된 그런 것들은 ALLM한테 내가 물어봐서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렇지만 내가 줘야 될 것들은 내가 고민해서 그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런 뭐 취지입니다. 네, 똑같은 이야기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요새 제가 업체를 가보고서 이제 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업체에 가면은 보통은 뭐 ERP가 깔려 있고 SCM이 깔려 있고 다 그런 업체들은 이제 업체들인데 거기서 요새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느냐 하면은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시스템들이 다 깔려 있는데 과거에는 이걸 갖다가 그뭐 BI라거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나 이런 걸 가지고서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뭘 보여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이제 챗GPT나 이런 걸 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면은 보통 뭐 시스템을 깔면은 어, 시스템을 사실은 잘 쓰고 데이터를 제때제때 넣어줘야지 원가라는 것이 제대로 나오게 되거든요. 제조업체에서는 이제 원가가 중요하죠. 기업에서는. 그런데 보통 우리 이제 ERP 업체나 이런 데서는 원가가 나오면은 계산이 되면 그냥 그분들은 이제 롤이 다 한 거라고 나가세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원가가 계산이 될 때부터 사실 그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이 원가가 왜 틀리지 뭐 이런 업무가 사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가 어디 데이터가 틀렸나? 데이터가 왜곡된 거를 이제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고 뭐 ERP나 뭐 SCM을 잘 쓰고 오래되신 분들은 이걸 다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 갖다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적해서 가죠. 그리고 실제로 ERP라거나 SCM이나 이런 패키지를 도입은 했는데 왜 잘 안 쓰게 되냐 하면 자, 프로세스는 돌아갑니다. 프로그램은 돌아가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업체에서 회의를 하죠. 매주마다 회의를 하고 매월마다 뭐 대표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보고할 때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준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이거를 갖다가 잘 서포트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 프로그램마다 롤이 다 다르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런데 회의를 할 때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서포트 해주는 거 하려면 그냥 ERP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회의체마다 그런 사이클에 맞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요. 자, 이게 이제 보통 기업체들이 쓰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뭐 ERP도 있고 MES는 이제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를 센싱 가져오는 거고 그런데 SNOP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SNOP는 실제로 우리가 ERP나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보고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회의에서 시스템에서 내준 프로그램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해주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 같은 걸 하게 되면은 MES가 생산의 데이터는 내주죠. 그런데 내준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공정을 어떻게 관리하지 하는 공정 스케줄을 하는 것은 에피스라는 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야지 되는 거고 이 하나하나가 그냥 한 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영역이 있고 컨설턴트가 필요한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나 이런 LLM에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많은 일을. 예, 그래서 원가가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이제 회의를 하면서 자, 어디서 어느 데이터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누구의 잘못으로 누가 잘해서 원가의 변화가 났느냐 하는 거를 분석을 해야지 이게 사실 진짜 애플리케이션이 쓰임을 받는 거죠. 팔런티어라는 업체는 이렇게 문제지향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온톨로지라는 지식체계에 넣어서 활용을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기업체들이 보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 시스템을 갖다가 넣어서 자, 납기만 맞추면 돼. 자, 그런데 납기를 맞추다 보니까 품질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품질 때문에 로스 생긴 거, 품질을 잡자. 그다음에 이런 거는 다 했는데, 뭐 이렇게 납기 맞추고 품질을 하다 보니까는 비용이 높아가 있죠. 자, 그다음에 하보니까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익 금융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기업은 이제 수준이 높아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지식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전에는 굉장히 훈련된 컨설턴트가 하던 일인데 그것들이 이제는 온톨로지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업에다가 제공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나가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가 어, 원가가 원가 프로그램은 돌아가는데, 실제로 그 보고를 할 때는 원가를 엑셀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보통 이제 많이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진실과 좀 멀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제가 이게 뭐 원가 분석하는 거 저도 뭐 해본 지도 오래됐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GPT에서 원가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다 추적을 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시스템을 쓰면은 중요한 게 그 영업에서 수준은 왔는데 이게 정말로 그 고객한테 딜리버리 하기까지 중간중간 다 진행 상황이 이제 궁금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한다거나, 보통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가가 잘못됐으면 어딘가에서 무엇이 문제지를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건데, 굉장히 잘하는 ERP 업체들이나 IT 업체들도 이걸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존의 데이터를 이렇게 오른쪽에다 집어넣으면, 좀 어떤 샘플 데이터거나 전체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이걸 갖다가 논리를 역추적을 해가지고 원가가 어디서 잘못이 됐지? 이런 거를 갖다가 추적을 해주고, 우리 회사는 지금 이런 상태 때문에 잘 안 맞습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심도 있는 컨설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왜곡이 됐을 때 이거를 갖다가 뭐 우리가 보면 데이터를 추적을 하고 막 하면 마치 뭐 검사하고 심사하듯이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자, 데이터가 왜 틀렸을까? 근본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묵시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괜히 이렇게 원가 분석을 한다, 뭐 추적을 한다 했을 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뭐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 자, 어떤 대표님한테 보고를 하기 위한 준비 자료를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들도 그 특정한 SNOP라거나 APS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전에는 보고나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AI 시스템에서 이런 걸 갖다가 추적을 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ERP 시스템이라거나 IT 시스템들의 부족한 부분. 그래서, 이거 뭔가 그 데이터가 신뢰가 안 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회의를 하는데 회의 진행 상황에서, 뭐 CEO가 보실 사항들이 있고, 또 CEO 보고하기 전에 각 부서장들이 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도입을 했을 때 왜 시스템을 하냐 하면 기업의 경영을 계속 점점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개선이 일어나는 상황은 사실은 서로의 미팅과 보고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시스템하고 괴리가 있어서 따로 놀던 거고, 근데 보고는 또 보고는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엑셀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하나로 합쳐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픽으로, 관계로 이런 거를 갖다가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날리지 그래프라고 그래가지고 이 날리지 그래프를 보고서 데이터가 제대로 흘러가는가 본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는 그 데이터 중심으로 봤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관계 중심으로 봐서 더 폭넓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분석이 쉬워진 이유는 AI가 또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온톨로지에 넣어서 온톨로지에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되는 중간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톨로지에 들어간 내용이 이렇게 제대로 코딩으로 가기 전에 현업의 분들이 업무적인 측면에서 봐서 제대로 가는구나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뭐, 요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뭐, 간단한 휴가 관리 프로그램 같은 건데, 아까 커서에서 그냥 내가 휴가 관리 프로그램을 내가 하고 싶어. 뭐 그런 식으로 이건 한 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했을 때, 사실 휴가 관리도 간단한 것 같지만은, 내가 그냥 혼자서 휴가 관리 일정을 짜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휴가 관리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고 싶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휴가 관리에서 이상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내가 예기치 못한 프로세스가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온톨로지를 구축을 해놓으면 휴가 관리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휴가 관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다른 변수, 뭐 돌발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프로그램이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없던 프로세스도 마치 생기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좀 빨리 지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자, 우리가 AI를 갖다가 제대로 쓰려면, 우리는 AI하고 체계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체계적인 이야기를 도와주는 것이 이제 온톨로지라는 것이고, 온톨로지를 접근할 때는 먼저 우리가 포괄적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방에 내가 결론을 받겠다. 이거는 너무 욕심이에요. 그래서 몇 차례의 대화를 거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포괄적인 자연어로 출발을 해가지고 내 안에 의지라거나 나 뭘 하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도 끝까지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대로 프로그램이 되게 하려면은 자 이거를 갖다가 의미 중심으로 나한테 팁을 더 AI한테 더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사항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넘겨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온톨로지의 나름대로 그 클래스라거나 온톨로지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세한 규칙들, 이게 정말 돌아가, 내가 생각하는 이런 규칙과 룰이 있는데, 얘가 커버하나? 못할 수도 있어요. 애가 학습이 안 됐으면.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는 그걸 점검해서 온톨로지에다 그걸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수작업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온톨로지에다가 쌓아서 온톨로지에서 프로그램이 저절로 만들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가장 불안한 것은 중간중간에 사람이나 전문가가 검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도 다 이제 포함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